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범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금년도 식량 생산 악화로 내년에 과사자 급증 예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식량 증산에 모든 당과 국가의 능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부실한 북한 농업 여건상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연간 곡물 생산은 500여 톤으로 식량 부족에 대해 통일부는 100만 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86만 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필요량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북한의 하루 식량 소요량은 1.3만 톤을 조금 웃돈다고 합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국제사회의 지원 등 외부의 요인이 없다면 약 3개월 분량이 부족한 셈입니다. 식량 부족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먼저 취약한 농업 생산 기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관계시설 부족, 농기계, 비닐, 방막 등 농자재 부족으로 농업 생산성이 남한의 3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비료의 절대적인 생산량 부족입니다. 북한의 비료 생산량은 연간 22만 톤으로 적정 소요량인 60만 톤의 35%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적기에 수확하지 못하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부족으로 농민들이 육체에 의존하다 보니 수확 시기가 늦어 쥐, 새, 해충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고 곡식의 질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삽, 호미, 온실, 축사 등의 농자재가 포함되어 있어서 북한의 농사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에서 쌀 가격의 급등 현상입니다. 데일리 앵키는 지난 5월 말까지 킬로그램당 북한 돈 4,000원 수준이던 쌀값이 7월 들어 7,000원까지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 인상은 주민 생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둘째는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년에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영양 부족의 발육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고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면 IQ가 10% 감소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3세 이하인 경우는 영양실조 이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더라도 두뇌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식량 가격의 급등은 여타 생필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생필품 가격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고달픈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코로나19를 국경 폐쇄로 대응해 북중 국경 지역의 설탕, 밀가루 가격은 5배 이상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식량 부족으로 인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키를 비교해 봤는데 남북의 평균 키는 남자는 9cm, 여자는 6cm 차이로 남한 사람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한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큰 최고 수준이고 북한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최하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체 조건은 충분한 영양 섭취, 적절한 휴식과 운동 등이 좌우됩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 부족은 향후 남북한 청소년의 기차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작년 수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추수절 직전에 강풍과 폭우 등 기상악재가 겹쳐 농업 생산량이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태풍의 여파로 식량이 모자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월 26일 여러 지역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7월 중순까지의 강수량은 전국 평균 21.2mm로서 평년의 25.8 정도이며 1981년 이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비가 적게 내렸다며 이로 인해 가뭄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곡창지인 황해남도는 지난 20일부터 낮 최고 기온이 36.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강냉이 잎은 마르고 있고 함경북도에서는 회령시를 비롯해 강냉이와 콩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해북도 서원군, 자강도 중강군, 자성군, 강원도 고성군, 안병군, 함경남도 홍원군, 신흥군 등지에서 많은 면적의 강냉이와 콩밭들이 깊이 5 내지 20cm까지 마르고 그 이하 토양 습도는 30 내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북한 농업성과 각 도시군의 당 정권기관, 농업지도기관들에서는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는데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급히 세우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올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농업생산 증대를 내세운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대회에서 식량 확보를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어떠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농업발전 전략 수립을 요구했지만 지금과 같은 농구조로는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북한이 2025년까지 중국과의 국경 개방이 어려워 식량난 대비하라고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하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신문은 중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군사전문가 조천밍도 북한은 기상이변과 코로나 대유행에 의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연료와 기타 물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남북연락선을 복원한 핵심 이유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으려는 의도라고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조진밍은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심사를 공유하며 양국 모두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면서 남북연락선 복원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올겨울 넘길 수 있지 모르겠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구상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다 대규모 아사자가 또 나오겠다며 당국의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월 초순경 전국의 인민반을 통해 2025년까지 조중세관이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하달했습니다. 단동의 신의주의 소식통은 북한 식량 사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비상 상황으로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당국의 인민반 회의를 통해 2025년까지 무조건 식량을 아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것, 수많은 주민들의 절명감에 빠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 말 대량 아자자 발생이 내년에 예상되는데, 코로나로 중국이나 한국의 식량 원조가 이루어져도 막상 한국과 중국이 식량을 원조한다면 비루스 전염 우려가 있다고 수용할지도 의문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은 김씨 정권의 폐쇄성이 기인한 것으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지하수 개발 부진, 비료 부족, 품종 개정 실패, 지방 단위의 허위 작황 보고 등으로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개선은 불가능하며 김씨 정권의 대체만이 해결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